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입니다. 25년 공무원 영어 국가직 지방직 단기 독학커리 3단계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1, 2단계 연습은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법, 구문 위주로 공부했다면 이제 3단계부터는 이제 독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업 수험생분들은 만약에 영어를 3시간 반 정도 투자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1시간은 어휘, 그리고 1시간은 문법, 그리고 1시간 이제 한 30분은 이제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죠. 어휘는 한 이 정도 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에 2단계까지는 수능 영단어 3회독이나 또는 공무원 영단어 한 1회독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공무원 영단어는 N회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에 그냥 100개 정도만 그냥 고정시켜 놓으세요. 선생님, 저는 1회독 할 때 100개 외웠으니까 2회독 할 때 150개 외워도 되지 않아요? 근데 공무원 영단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100개씩 외운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영단어부터는 그냥 100개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독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는 삭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3회독부터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2회독 때는 표제어 위주로 보셔도 됩니다. 뭐 동의어, 파생어, 혼동어에는 나중에 한 3회독 이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도 우리가 1회독 할 때는 중요 뜻, 첫 번째, 두 번째 뜻 위주로 외웠다면 이제 다이어는 뜻을 이제 확장해 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거랑 생활영어 자료를 이제 봐야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영어과에 온라인 관리반을 운영하면서 이거는 한 수능 영단어 한 2회독 때 바로 들어가기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3회독 또는 공무원 영단어 한 뭐 2회독,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거 생활영어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강사분들의 그러한 자료 또는 뭐 제가 만든 자료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같이 넣어서 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수거 생활영어는 이건 암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하루 그냥 고정된 시간에서 눈으로만 그냥 봐주세요. 눈으로만 보기. 저는 한 자료 정리해볼까 3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에 한 50개 정도만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거도 어휘시험에 나오고요. 생활영어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보면 맞출 수 있는 거고 안 보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암기는 하지 말고 하루에 한 50개 정도만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휘를 나중에 공무원 영단 3회독 정도 할 때는 이때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동의어 같은 거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의어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동의어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실 때는요, 우리가 어휘노트 만들기로 했잖아요. 어휘노트 앞부분에 한글 뜻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고지스러운 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다 고지스러운 적고 그 아래에다 관련된 단어나 수거나 표현들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자, 동의어를 정리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한 번에 많은 단어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단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물론 어휘 교재 동의어가 정리된 책들도 있지만 근데 너무 적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어를 어휘 노트에서 같이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독부터 계속 모르는 단어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휘 테스트는 계속 매일 보자.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관리반에서는 어휘 테스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테스트를 봐야지 내가 지금 현재 못 외운 단어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휘 테스트 안 보면 뭐죠? 문제가 내가 지금 뭘 못 외웠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시간 내에서만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수거생활영어도 그냥 계속 자투리 시간 봐주세요.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거생활영어를 눈으로만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학생분들 중에서는 막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공무원 어휘도 외울 게 많은데 이거를 언제 다 외워요? 자, 이거 유의할 점.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자. 보통 학교생분들과 불합격생들 차이가 뭐냐면요. 학교생분들은 제가 여러분 수거생활영어 자료는요 외우지 마시고 외우는 거는 일단 공문 어휘에 집중하시고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딱 말을 하잖아요. 딱 맥락을 파악해요. 아, 유자쌤이 눈으로 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수거생활영어를 다 맞춰요. 그래서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불합격생들이나 일반 수험생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이거 언제 외워요? 제가 외우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취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자, 다음에 문법. 우리가 공무원 영어 독학커리 1, 2단계에서는 기초 문법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문법 이론서, 기본서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고 중앙영문법 3800처럼 이제 단원별 문제집 또는 뭐 패스 시전 영문법 5 패스 시전 영문법 5 보신 분들은 저희가 진도별 해시체크 111 위주로 보자고 했는데요. 앞에서 한 이 정도 연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3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문법 문제 맞춰가지고 포인트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수준의 문제집으로 공무원 단원별 문제집을 푸는 단계입니다. 선생님 랜덤 문제 들어가면 안 돼요? 랜덤 4단계에서 들어가세요. 랜덤 문제는 그렇게 급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저 문법 문제 많이 틀리는데요. 랜덤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단원별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틀린 거예요. 왜냐면 단원별 문제를 많이 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여러 번 하고 분석을 제대로 하면은 랜덤 문제는 부담이 없어요. 근데 랜덤 문제를 많이 틀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원별 문제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랜덤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막 하프모에서 푼다든지 동영모에서 푼다든지. 그럼 문제가 뭐죠? 포인트랑 적용 연습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몇 가지 문법이 섞여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공무원 문법 포인트 체크랑 그리고 공무원 단원별 문제집을 계속 풀면서 적용 연습을 하자. 그리고 아예 그 공무원 기본서에다 단거나 작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패스 시전 영문법 5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진도별 시체크 112 파트를 푼다고 할게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포인트, 문법 목차별로 포인트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법 목차별로 단원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원 문제가 너무 좋아요. 문제 풀고 나면 실제 공무원 시험 문법이 이런 포인트를 묻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론 쪽에서는요. 이걸 체크해 주세요. 각각 단원별로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제 교재는요, 제가 보고 있는 기본서 교재는요, 포인트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해당 그 단원에 예문도 있잖아요. 예문이 맞는 예문과 틀린 예문이 같이 있는 교재는 참 좋은 교재입니다. 패스시전 영법 5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뭐가 포인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확인하는 거죠. 대신에 암기는 이해독부터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이론 1회독에서는 암기는 하지 말고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영어 독학커리 2단계에서 이걸 하신 분들은 이제 2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 개개인마다 다 지금 진도 다를 테니까요. 그 이론 2회독부터는 이제 이론을 암기하자. 그리고 이론 3회독부터는 이제 아는 이론은 삭제 작업하면 되겠죠. 모르는 거 위주로만 보면 되겠죠. 이 이후부터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원별 문제예요. 단원별 문제는 제가 2단계에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단원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해당 단원별로 모아져 있으니까 문제 쉽다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그게 수험생들이 나는 이제 다 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원별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암기는 안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원별 문제는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확인하고 그거를 문제에서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한번 옆에다 정리해 보세요. 이 문제는 이 포인트를 낸 거구나. 이렇게 정리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게 돼요. 보통 많은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은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문법은 공부한 게 많은데 내용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생각이 안 나거나 문제 풀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거는 각각 선지를 보고서 이 선지에서 문법 포인트가 이거다. 그 말은 출제 범위가 어딘지 알아야지. 그래서 기본서 단권화가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앞에 이렇게 지워졌는데 포인트 확인하고 문제에서 적용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작성을 해본다. 기본서 단권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단권화는 왜 할까요? 객관식 시험인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고서 빠르게 그 선지의 부분이 출제 부분을 아셔야죠. 출제 범위. 기본서에서 목차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아셔야죠. 그리고 각 선지에서 객관식 시험이니까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알아야죠. 틀린 선지에서는 출제자 입장에서 한정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요거를 기본서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과목 예를 들게요. 가끔씩 시험이 쉽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특정 해에. 그러면 합격생분들이 여러분 이 과목 공부할 때는요 기본서 전혀 안 중요하고 기출만 봐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시험이 쉽게 나온 해. 근데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해도 있잖아요. 그럼 뭐죠? 기출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아니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론을 이해해서 적용하고 응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단권화를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단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요약서에다 하면 안 되나요? 초시생은 제가 요약서 보지 말라고 했죠. 왜? 요약서까지 추가해서 볼 시간이 없다. 그건 기본서를 단지 줄인 것 뿐이에요. 그냥 기본서를 더 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제시생은 요약서를 봐도 되세요. 기존에 기본서랑 기출을 봤기 때문에 다시 제시 처음 시작할 때는 요약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초시생은 보지 말자. 자, 그래서 문법은 요 정도까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N 해독할 거예요. 그래서 4단계에서는 랜덤 문제를 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시간 30분은 이제 유형물 독해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유형물 독해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어휘, 기초 어휘, 그리고 문법, 구문이었죠. 그게 되신 분들에 한해서 유형물 독해에 들어갑니다. 자, 유형물 독해는요. 교재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가장 좋은 교재는 수능 교재 중에서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 고1 수준이거든요. 또는 기본편 전에 풀어보신 제시생분들은 완성편 고2 근데 실전편 고3은 풀 필요 없어요. 우리 공무원 영어 독해는 수능 영어 독해보다는 쉬워요. 대신 공무원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100문제를 100분 안에 5과목을 정시없이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지 독해 자체는 수능 영어에 비해서 상당히 쉽습니다. 답의 단서가 뻔히 보이고요. 수능 영어처럼 꼬는 문제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 초시생들은 자이스토리 독해 영어 기본편을 풀자. 이 교재가 좋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인강이 필요 없어요. 독학 교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공무원 교재들은 해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인강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자이스토리 독해는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답의 단서도 잘 나와 있고 오답의 근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등등등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걸 풀 때 자 중요한 거는 공무원 영어 독해 유형에 맞는 유형
위주로만 풀어주세요. 뭐 도표나 그런 거 볼 필요는 없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목차 순서대로 푸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일별로 유형을 섞어서 풀어주세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시간이 없다고 할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뭐 월요일날은 뭐 주제, 제목, 요지 한번 풀어보고, 화요일날은 일치, 불일치 문제 풀어보고, 수요일날은 뭐 빈칸 완성, 목요일날은 막 순서 배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요일날 특정 유형을 풀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수험생분들은 순서대로 풀면은 양이 많기 때문에 뒤에 유형이 너무 늦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목차 순서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독해를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공무원 영어 과에서 효과를 많이 본 건데요. 여러분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일단 우리가 어쨌든 기반 연습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어휘, 문법, 구문을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우선 유형별 접근법을 확인해 주세요. 교재도 나와 있지만 좀 더 세세한 접근법을 알고 싶다? 그럼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 강사들 리딩 스킬이나 접근법 검색해보세요. 다 잘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보세요.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은 이러한 접근법은 참고만 하는 거지 무조건 100%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안 통하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어떤 리딩 스킬이 있어요. 근데 그 리딩 스킬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어 독해를 못해요? 다 잘하죠. 참고만 하자. 강사님들은 먼저 풀어보고서 그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스킬을 설명해준 건데, 가끔씩 상술이 강한 강사분들은 억지를 부린다는 거죠. 무조건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라. 근데 그런 유형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참고만 하자. 자, 두 번째는요, 해석을 완벽하게 하고 이해해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뭐예요? 저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근데 우리가 100문제 100번을 풀다 보면요, 어려운 점도 나올 수 있고 모르는 단어도 나올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문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에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해석이 안 되면 당황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휘, 문법, 구문 여기서는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해석을 좀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유형을 독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석을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빠르게 하자는 거죠. 대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출제위원들은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지문 안에 답의 근거를 넣어놔요. 수능은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수능 영어 독해는요. 근데 우리 공무원 영어 독해는 잘 보여요.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분들이 독해를 풀 때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본인이 생각하는 선지가 다 답이 돼요. 오로지 출제자 입장에서만 보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객관화시켜야 돼요.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을 제외하고 지문 안에서만 찾으세요. 요게 핵심입니다. 다음, 오답. 나머지는 다 오답이잖아요. 오답은요, 오답의 근거를 분석해 주세요. 왜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안 풀려요. 그때 속어법을 활용하기 참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아, 출제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을 이렇게 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 패턴을 알면 속어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영어 독해서 어려운 문제 나왔다고 할게요.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돼요. 틀려야 되나요? 아니죠. 한 문제 차례 떨어진 공무원 시험인데 일단 속어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 여지가 있는 것은 다 제외하자. 그 남은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해를 풀고 나서는요, 이렇게 답의 근거 찾기, 오답을 분석했고요. 두 개를 더해주세요. 바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있을 수 있죠. 여기 독해를 풀 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왔다 할게요. 그거 계속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리고요. 어차피 해석은 안 돼요. 하지만 영어 독해라는 거는 결국 글 쓰기가 통일된 형식으로 계속 중요한 걸 반복해줘요. 그거를 우리는 패러프레이징, 재진술이라고도 하죠. 이걸 이해하면 쉽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뒤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 내용, 키워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설명 빠졌는데, 독해를 하시면서요, 글을 읽으면서 중요 내용, 키워드를 표시해 주세요. 독해, 글을 읽으면서 중요 내용, 키워드를 표시하자. 왜냐면은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내용 까먹을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 놓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만 표시해 줘야 돼. 너무 많이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용이 계속 섞여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수험생 입장에서 주관적 생각으로 중요 내용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글쓴이 입장에서만요. 그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수험생 입장에서 표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다 오답이에요. 이제 나중에 체크해보면은 오답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장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그냥 일단 그 문장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그 앞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분명히 중요 내용 키워드 표시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 뒤에 나온 문장 중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중요 내용 키워드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의 관계를 따지세요. 순접인지 역접인지 원인과 결과인지 아니면 재진술인지. 그래서 관련 부분, 우리가 해석이 안 된 부분을 유추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 푸는데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한 문장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에 정리한다? 제 2단계에서 설명한 문장 노트에 정리하는 거예요. 문장 노트는 저희가 구문 독해, 지금 하는 유형별 독해, 나중에 할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 독해 문제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정리하자. 분석까지는 하지 마세요. 분석하게 되면 독해 문제 몇 문제 못 풉니다. 정리하고 하루에 한 고정된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서 빼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장 노트 안에 내가 취약한 문장들이 계속 모아진다는 거죠.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에는 모르는 어휘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어휘 몇 개 나와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는 계속 재진술하기 때문에 앞에 해석이 된 문장에서 비슷한 단어의 뜻을 해석하면 됩니다. 크게 내용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모르는 어휘는 어휘 노트에 정리하자. 어휘 노트는 여기 수능 어휘 3회독, 공무원 어휘 한 3회독 이후부터, 그리고 실제 기출 풀면서 어휘 생활영어 풀면서 모르는 단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동의어 정리, 그리고 독해 풀면서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유의할 점, 암기는 하지 마세요. 정리만 해주세요. 정리하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복습하는 효과가 생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공무원 어휘 교재에 겹치는 단어도 많잖아요. 그럼 복습 효과가 생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얘들을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자.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버스랑 전철한, 잠자기 전 등등등. 그래서 요렇게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선생님 저 자이스 독해 많이 풀고 싶은데요, 하루에 2~3문제밖에 못 풀어요. 기초 과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독해를 많이 연습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초반에는 모든 게 다 오래 걸려요. 타목도 마찬가지예요. 타목도 기반이 없으면요, 기본서 기출까지는 원래 오래 걸려요. 그건 감안하시다. 근데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4단계에서는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풀면은 거기에 독해 10문제가 있잖아요. 그 독해 10문제까지만 푸는
걸로 이제 저희가 올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몇 문제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이 풀어놓으라고 괜히 어설프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풀어도 분석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영어를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요. 분석을 제대로 안 해서요. 분석을 제대로 안 하면 당연히 약점을 모르니까. 약점을 모르면은 시험에서 똑같은 패턴이 여기 나오면 또 틀리고 재수에도 또 틀리고. 그래서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건 기출도 마찬가지고 타과목 기출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444수법에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죠? 자, 영어 독학커리 단기 독학커리 3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시고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카톡 솔루션 23으로 문의 주세요.